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 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공무원 부부이고요. 저희에겐 20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화 한 번 낼 줄 몰랐고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리워서 유품을 꺼냈는데요. 사무실 유품 박스에서 낯선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불륜 흔적이 담겨 있었죠. 저와 딸밖에 몰랐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간신히 추스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측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고 저한테 3년 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 딸이 3년쯤 전에 아빠의 불륜을 눈치채고 제 휴대폰으로 상간녀에게 연락했다라고 합니다. 가족이 깨질까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면서 엄마인 척 전화를 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딸이 3년 전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접어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3년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네. 사연과 같이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한 종류로서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제 안 날로부터 3년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이 직접 연락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딸이 연락을 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네, 만약 통화를 한 것이라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소리 감정을 통해서 사연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이후에 최근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정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연자님이 3년 전에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해야 이 부분이 이제 주장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런 경우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안에 계속해서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계속 만나왔다. 네, 맞습니다. 네. 비록 3년 전에도 연락을 해왔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연락을 한 거죠.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온 경우에는 가해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손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부터 이제 시효가 또 적용은 되긴 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확보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그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렇게 증거도 없고 이제 답답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상간녀라고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보통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상간녀라는 표현은 아내가 있는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거나 외부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연성까지 충족하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으로 찾아가서 상간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만약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더 이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거지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연자분이 상간녀에게 이제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액수도 좀 줄어들까요? 네, 상간녀에게 명예훼손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상간 위자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문제는 예전에 딸이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연자분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통화녹음 파일 같은 거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근까지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랑 증거를 좀 추가로 확보해 보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증이 어렵다면 남편과 상간녀가 그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라고 하는 거 입증 가능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의 통행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앞으로 남산 터널을 통과해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는 혼잡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도심에서 강남 방면으로 빠져나갈 때는 무료입니다. 혼잡 통행료, 과연 그게 뭐길래 한쪽은 내고 또 한쪽은 안 내는 걸까요? 96년부터 서울시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 혼잡 통행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증한 자동차 통행량 때문에 도심 차량 정체가 만성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효과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산 1, 3호 터널의 통행량이 24% 정도 줄었고요. 또 통행 속도도 80% 빨라졌다라고 했고요. 공기 오염 역시도 개선됐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말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징수 초기에 비해서 효과가 현저히 줄었고 또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것은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일부 면제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강남 방향만 혼잡 통행료를 면제한 겁니다. 혼잡 통행료는 혼잡함을 유발한 것에 대한 요금인데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건 그쪽이 덜 혼잡하다는 뜻일 겁니다. 시행에 앞서서 서울시는 지난해 초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 번은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고 또 다른 한 번은 양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면제 실험 이후에 서울시는 몇 차례 전문가와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 공청회까지 거쳐 강남 진출 방향의 통행료 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통행료 면제에 따라서 혼잡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엘튼 존의 필라델피아 프리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Times have changed. The less I say